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신혜진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 정말 소중한 시간에 저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이승훈 총재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여러분에게 감사함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28일로 이걸 알고 갔다가 오늘 날짜로 이렇게 당기는 연락을 받고 너무 부실하게 준비한 것 같아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40분의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를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거진 다 돼 있더라고요. 저는 ARRFC로서 로타리 재단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단하게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나오시나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놀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했어야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 로타리 하면 뭘 먼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로타리 클럽, RC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우리 로타리안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룩하는 것이 로타리 클럽이고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RC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타리 클럽이 회원인 국제 로타리가 있습니다. 로타리 인터내셔널 해갖고 우리가 RI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국제 로타리 비영리 재단인 로타리 재단이 있습니다. 더 로타리 파운데이션이래갖고 약자로 TRF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로타리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타리 재단에 대한 TRF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타리 재단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어떤 사명으로 로타리 재단이 있는 건지를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미 다 아시겠죠? 표현 안 하시려고 그러죠? 저는 이렇게 상방통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로타리가 지역사회에서 보건정진이나 그리고 양질의 교육 제공을 하거나 그리고 환경 개선을 하고 빈곤을 퇴치하고자 하는 우리 로타리안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한다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내 생활이 함께 하면서 나눠줄 수 있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로타리 재단이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로타리 재단에 있어서는 우리 RI 세계로서 여러분들이 로타리 재단이 존재한다? 아니다. 아십니까? RI 세계로서는 절대 로타리 재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부해 주시는 기부금으로 로타리 재단은 운영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제 로타리의 모토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원래 표현을 잘 안 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초라의 봉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로타리 재단의 모토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답 나와 있죠? 네, 인류의 실천입니다. 여러분들이 로타리안이 되고자 했었을 때는 각자 나름대로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인류의 실천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 로타리에서 그동안에 재단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왔는지 잠깐 살펴봤더니 2000-2001년도가 최근 자료더라고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부금을 내주신 그 기부금으로 2000-21년도에 한 사업이 지구보조금 사업으로 467건을 하면서 31만 달러가 지원이 됐었고요. 그리고 재난대응보조금으로 55건으로 해서 약 3만 달러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글로벌 보조금 사업에도 2066건으로 130만 달러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어디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재단에서 나왔는데 그 재단의 자금은 아까 어떻게 충당이 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신 그 기부금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인류의 실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재단에 기부를 하고 나서 그 기부금이 마음대로 쓰여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못합니다. 로타리가 추구하는 우리 7대 초점 분야, 이제 환경은 작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2021에는 없었지만 초점 분야에 맞춘 사업만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본다면 기본 여러분들이 평질수 모기지 우리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우시는지 모르겠지만 평화구축 및 분쟁 예방, 그리고 질병 예방 및 치료, 수자원 위생 및 청결, 그리고 그 모자보건, 기본 교육과 그 문해력,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지역사회 경제 개발에 대해 그동안에는 6대 초점 분야였습니다. 그 분야별로 사용된 걸 보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됐던 게 우리가 그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코로나19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기부금을 믿고 기부를 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유니세프라든지 기본 일본 자선단체들에게 여러분들 혹시 기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혹시 결과서를 받아보시고 보고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저도 그랬습니다. 한 17년 동안을 저도 유니세프에 꾸준히 했는데 한 번도 보고서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사용되겠는지 좀 보내달라 했는데 묵묵답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로타리 재단은 어떠하다? 여러분들이 내신 그 기부금 자체가 충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안다? 미국에 있는 비영리 재단이 비영리 재단에서 과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기구가 체리 내비게이트가 있는데요. 그 발표에 의한다면 우리 로타리 재단이 10년 이상을 별 4개, 별 5개가 최고가 아니고 별 4개가 최고입니다. 최고의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을 수 있죠? 근데 유니세프 이런 데는 60~70%가 홍보비 또는 임금비로 지출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다? 내가 100원을 기부했다면 91원이 다시 되돌아와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봉사활동에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고 많이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로타리 재단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이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구에 계시는 우리 폴리오 브루스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또 평화 펠로우십, 대규모 보조금 사업, 그리고 로타리 보조금 4종류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종류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게 로타리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럼 로타리 보조금 사업은 또 어떻게 나눠줄 수 있을까? 간단하게 3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지루하시죠? 네, 이렇게 듣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로타리 보조금의 종류는 크게 3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구 보조금이 있고 글로벌 보조금이 있고 그리고 재해 대응 보조금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며칠 전에 골프장을 갔는데 제 옆자리에서 어느 분이 이를 묻더라고요. 라이언스와 로타리 차이가 뭐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로타리와 라이언스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선뜻 대답이 나옵니까? 네. 근데 라이언스도 재단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주 우리 규모에 아주 작죠. 그런데 그분이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딱 설명해주고 싶은데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봤더니 이제 뭘 하느냐면 청소년 사업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라이언스와 우리 로타리에 있어서 청소년 사업을 충분히 우리 로타리는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디서? 다 보조금에서 그렇게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지구 보조금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지구 DDF를 50%까지는 지구 보조금으로 받아서
우리 각 지구의 그 클럽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지구와 함께 지구가 같이 하는 봉사 프로젝트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거는 이제 뭐 총재님하고 오늘을 해서 충분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의 적정성을 따져서 재단위원회에서 아마 지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보조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구 보조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3만 불 이상 사업을 해야 되고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지구만 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해외에 있는 지구나 해외에 있는 클럽이 반드시 스포츠 클럽과 호스트 클럽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클럽에서 각 해외에 자매 클럽이라든지 오 클럽을 만들어서 또 아마 활용을 하고 같이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형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제때도 2019-20년에 우리가 그 코로나19가 막 터졌을 때 저도 재보조금 25,000불을 신청했는데요. 이게 가장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간단하게 또 사용하기도 쉽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총재님하고 재단위원장님 두 분 사인만 있으면 25,000불을 신청을 해서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재난 대응 우리가 말하는 재해, 수해 지역이라든지 국가에서 재난 지역을 선포했는 지역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재해 대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평화를 우리가 추구하는 입장에서 아마 가장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에서도 몇 지구가 신청을 했고 저희 지구도 그렇게 하려 하다가 요번에 수해 재난 지역이 발생하는 바람에 25,000불을 받아서 저희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지만 아까 대대형 보조금은 필요가 없지만 지구 보조금이나 글로벌 보조금은 반드시 로타리가 추구하는 초점 분야에 맞는 사업에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다면 상하구축 및 분쟁 예방, 질병 예방 및 치료, 수자원 위생 및 청결, 오자보건, 기본교육과 문해력, 그리고 지역사회 경제개발 2020년도에 추가된 환경이 되겠습니다. 7점 분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로벌 사업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 초점 분야를 콕 집어넣지 않는다면 성인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이거에 과연 어떤 게 맞는 건지를 보고 신청하시면 가능하다고 되겠습니다. 제가 로타리 재단에서 그냥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여기 계신 지도자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짚어본 것이고요. 저 한마디로 딱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태안에서 로타리 재단이라고 약자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럼 거기서 지금 제가 누군가가 물을 붓고 있고 누군가는 물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재단에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기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기부를 했으니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와야지요. 찾아와서 사업을 해야지요. 그럼 이 부분이 자 우리가 이메일가 되든 PHF가 되든 BNF가 되든 폴리오가 되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물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재정을 충전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지구보조금 사업, 글로벌 사업, 그리고 소아마비 방역 사업, 그리고 우리 장학금 등 우리가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이번에도 꽤 많은 자금을 받으실 텐데요. 그 자금 받는 금액이 아시죠? 3년 전에 여러분들이 해주신 돈이 돌아와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연구기금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부터 계속 지급된 이자 금액이 와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 여러분들이 다 함께 많은 끊임없는 기부를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로타리의 시대는 계속 돌아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타리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는 분? 제가 있잖아요. 손들어서 하면 제가 하나 좋은 상품을 줄 건데 네, 117살입니다. 1905년도 했죠. 그럼 우리 로타리 재단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로타리 재단은 모르세요? 아시는 분? 어르신들은 일부러 안 드시는 것 같고
1917년이었기 때문에 105살이 됐습니다. 여기 100살 이상 되시는 분 안 계시죠? 네. 세계 어느 기업이든지 어느 봉사단체든지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로타리는 여러분들이 항상 그동안 끊임없는 지속적인 지원으로 현재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불로장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더라도 불로장생을 위해서 많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로타리가 이렇게 오래된 역사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로타리 재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우리 로타리 재단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떻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까? 아까 우리 이중우 총재님이 부탁을 하시던데요. 전 회원이 100불 이상은 기본적으로 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100불 얼마 안 돼요. 여러분들 한 달에 10,000원 기부 못하면 로타리안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로타리와 라이언스 차이가 뭐냐 했더니 그건 대답 하는 얘기가 우리가 봉사에는 노력 봉사도 있지만 기부금을 통한 봉사도 있다. 그게 우리 로타리는 아주 기부금으로 봉사를 하면서 전 세계에 인류의 실천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딱 마지막에 해주셨거든요.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100불 이상도 안 한다면 로타리안으로서는 조금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100불 이상 반드시 실천하시는 분이라 저는 믿고 이왕이면 좀 더 나아가서 매년 PHS로 1,000불 이상 여러분들 아까 우리 600명 이상을 PHS 회원으로 하고 싶다고 총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감하셨습니까? 네, 반드시 감사합니다. 반드시 600명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분씩만 더 했어 한다면 600명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꼭 1,000불 이상을 해주시면 아마 우리 3690 지구가 새로운 발전으로 다시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기부를 할 때는 누구든지 돈이 많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아서 기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어도 기부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저금을 하지 않습니까? 저축을 하듯이 우리 로타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100불, 1,000불 이렇게 해주시면 3690 지구는 정말 끊임없는 인류의 실천을 위한 봉사를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기업체 사장님이시거나 내지는 주주 임원이기 쉬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 개인 주머니에서 기부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법인 이름으로 사업체 이름으로도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그것은 10,000불 이상의 고액 기부일 때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요즘 같으면 1,4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럼 1,400만 원을 A 회사에서 기부를 합니다. 그 기부 영수증은 A 회사로 나옵니다. 하지만 포상과 실적은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여러분 개인 이름으로 포상이 쌓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부하고 나면 연말 정산하실 때 내지는 소득세 신고하실 때 법인세 신고하실 때 기부금 영수증 받아서 기부금 공제하십니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방금 전처럼 기업에서 기부를 하고 난 뒤에 그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기업에서 세금을 절세를 하고 나는 기부해서 기분 좋고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선순환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기업을 운영을 하시다가 배당금 받아서 기부한다 하시지 마시고요. 기업체 이름으로 그냥 고액 기부 10,000불 이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배당금 받으실 때 14% 세금 안 내셔도 되거든요. 순수하게 내 실적으로 올라가면서 그게 기부금으로 들어가고 법인세는 절세가 됩니다.
앞으로 2월 잉여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가셔야 한다는 정부 방침도 있고 하니까 2월 잉여금 많이 남기시지 마시고요. 기업체 이름으로 기부해 주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우리는 누구? 로타리안입니다. 로타리안은 매년 100불 이상, 좀 더 나아가면 1000불 이상, 그리고 마음과 경제적 여유가 허락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HS 계획을 한번 세워서 조금씩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사실 그 ARFC가 로타리 재단에 기부를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러 왔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잘하고 계실 거라 보고요. 제가 감히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거, 아까 우리 이중호 총재님의 600명 이상의 PHS 그리고 전 회원 무기부 그리고 100불 이상을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여기 오신 분들이 옆에 있는 로타리안들을 독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상상하라 로타리는 상상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상상했다면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 졸려온 시간에 잠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주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요. 우리가 50년대, 60년대 생활하시는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 60년대 초에 어느 마당들에서 로그로스를 닦고 있는 엄마에게 정말 못생기고 작은 소녀가 엄마한테 질문을 합니다. 엄마, 나는 왜 이래 키도 작고 못생기게 나르느냐고 엄마한테 막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항의 대신 대답 대신 다시 질문을 합니다. 얘야, 여 앞에 있는 풀밭에 있는 풀을 보고 네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풀을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녀는 엄마의 말을 듣고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다가 얘기를 합니다. 쭉쭉 뻗고 정말 단질단질한 풀을 보면서 엄마 이 풀! 하고 아주 자신있게 말을 합니다. 이유를 엄마가 물어봅니다. 엄마 봐, 쭉쭉 뻗었고 여기도 반질이한 게 얼마나 예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당황을 하죠. 엄마 그럼 왜 아니야라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가 하시는 말씀, 엄마는 이 풀이 가장 예쁜 풀이야 하고 딱 가르치는데 그 풀은 정말 윤기 하나 없고요. 또르륵 말려있는 것이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소녀는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이 풀은 뭐 윤기도 하나도 없고 형태도 또르륵 말린 것이 뭐가 예뻐? 그러면서 엄마는 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소녀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겠니? 하십니다. 소녀는 정말 자세히 노려봅니다. 또르륵 말려있는 그 풀에는 애벌레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놀라서 엄마 벌레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얘야 그건 벌레야. 그 풀은 그 벌레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품고 있지 않니? 하지만 그 생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형태도 자기의 반질거림도 모든 것은 놓아있어. 하지만 이 풀은 정말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풀이 한다 하면서 엄마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못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작은 것도 아니다. 단지 너는 이 풀과 같은 존재이고 나에게는 누구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내 딸이란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셋째 딸이라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엄마는 아이에게 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살짝 생각하다가 그런데 엄마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요? 이렇게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정말 고개를 떨구시고 아주 떨리면서 말씀하지 말합니다. 미안하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아이는 다시 생각을 합니다. 그날 저녁 밤에 자면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고 나에게 이 얘기를 해줬고 나의 어떤 존재 가치를 엄마는 인식을 시켜줬다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지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인생 60 계획을 씁니다.
몇 살에는 뭐 하고 몇 살에는 뭐 하고 막 요즘은 모퍼스키 작성한다지만 그때 그런 것도 몰랐지만 어쨌든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난가하게 그 소녀는 무럭무럭 자라서 중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중학교를 가니 못하니 그러고 있던 차에 다행히 그 소녀의 여동생이 농구선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농구선수로 가면서 그 언니의 중학교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엄마가 농구선수로 보내주었습니다. 하여 그 소녀는 중학교에 진학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학하고 나니 교과서 살 돈도 없습니다. 교과서를 사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한테 빌려서 수학 시간에는 수학책 빌려보고 다른 책 빌려보고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빌려가면서 수업을 받고 그리고 시험 칠 때마다 육성일기를 어디 제대로 내겠습니까? 못 냈죠. 시험 무료도사 꽝꽝꽝 지키면서도 버티가면서 시험을 치르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중학 과정에서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정말 남들이 감히 생각도 못하는 건설 현장에 가서 벽돌 나르기 해가면서 1원 2원을 벌고요. 그리고 술장사하면서도 1원 2원을 벌어서 그나마 겨우 먹는 것에 연연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항상 엄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풀과 같이 나를 희생하고서 남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면 어떻게 보면 강박관념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소녀는 항상 엄마가 자신에게 준 그 자신의 어떤 자부심과 가치를 생각하면서 생활해 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투잡을 뛰었습니다. 뭐 다른 투잡보다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야간에 잠깐 지업체 정리 업무를 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유니셀프에 정말 뭔가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으로 유니셀프에 지속적인 기부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공부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있었기에 야간 대학도 다니곤 했습니다. 그리고 28이 되는 해에 드디어 그 소녀는 제2의 인생, 자기가 만들어가는 인생을 위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그 소녀는 이제 엄마의 그 말씀, 가난 때문에 엄마에게 물었고 가난을 되물림하지 않겠다는 그 생각에 절대적으로 직장생활도 하고 또 하면서 가정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로타리안 두 사람이 그 성인이 된 소녀에게 찾아와서 로타리 가입을 권유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녀는 그날 무지 바빴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2시간이나 기다리면서 그 소녀에게 로타리를 선양합니다. 선양하는 가운데 장안문화재단에 대한 설명이 탁 튀어나왔습니다. 소녀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장학금? 그래, 나는 작게 하고 있지만 한 잔은 할 수 있겠다 하고 로타리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정말 로타리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 클럽 회장도 하고 지역대표도 하고 뭐 지식연수위원장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총재까지 하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 신혜진입니다. 저는 제 얘기를 왜 하느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보다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많이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무엇을? 엄마가 가르쳐준 나만이 인생이 아닌 남에게 누군가에게 꿈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약속을 저 스스로에게 무지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심지어 밥을 먹을 때 보면 닭공기를 앞에서 안 먹고 뒤에부터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신혜씨, 너 밥 먹는 버릇 이상하다고. 왜요? 보통 앞에서 먹는데 왜 뒤에서 먹니? 그러니까 너는 너부터 좀 챙겨야 되는데 너무 남을 챙긴다 그래요. 저는 이천에서 제가 정말 그 처녀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랬고 옛날에는 얼굴에 우리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호박이 꾸민다고 절대 수박이 안 되니 가장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돈이 없어서 안 했어요. 돈이 제가 또 우리 오빠 또 대학 보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걔한테 설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안 했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 남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되고 저는 결혼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 나보다는 우리 친정 식구 쪽 살리보다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족을 먼저 생각하면서 여지껏 생활해 오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꼭 내 가족만 생각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로타리는 지역사회에 뭔가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지역사회 개발을 하든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을 돕든 어쨌든 그런 부분을 늘 해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꾸준히 해서 제가 26년차 지금 로타리안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해서 감명상을 정말 3개를 했었고 앵킷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하셨을 겁니다. 저처럼 어릴 적에 뭔가를 딱 강박관념에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실천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 목표를 정해 주십시오. 매년 100%는 기본이고 매년 선물 이상은 로타리안으로서 기분 좋게 기부 한번 해보자. 이 마음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실 수 있을까요? 네. 하실 수 있어? 그럼 손 박수로 자기 자신에게 약속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369공 로타리안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표를 정하시면 무엇이든지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성공한 삶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자신있게 그리고 자신에게 더 돈독해지면서 내 자신을 누구에게 보일 수 있도록 보다는 내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재단에 기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작은 기부가 그리고 내지는 큰 기부가 여러분들의 옆에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삶을 선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세모금을 하거든요. 세모학 박사입니다. 기부금을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진짜 하루에 10,000원씩 대시적으로 통해 넣어보시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교회 가시는 분 계시죠? 11조 하듯이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나면 실천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부함으로써 정말 세상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지금 솔직히 어떻게 보면 제가 작은 거였지만 로타리가 함께 함으로써 우리 지역 사회가 웃고 그리고 건강한 어떤 생활을 하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하고 좋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한번 보시고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기부가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강을 해주신 신혜진 AR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